네, 미국 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맨해튼 나우 오늘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의 방문학자이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한경 교수님과 화상 연결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워낙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들어야 될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우선은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지아주 선거 결과가 이제 확정이 됐죠. 민주당이 2석을 모두 가져가면서 마침내 블루웨이브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이 선거 개표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 시간으로 1월 5일 7시에 현장 투표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개표가 미리 도착한 우편 투표를 중심으로 시작된 듯합니다. 아무래도 우편 투표에서 강세가 보이던 민주당 후보들이 개표가 60%를 넘어가는 순간까지 10% 정도 리드하면서 아마 낙승하는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만은 70% 초반에 접어들면서 공화당 후보들이 빠르게 따라잡아서 개표 95% 순간까지 공화당 후보들이 2%가량 앞서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 캣 카운티라는 곳에서 개표가 지연되었던 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역전을 시켰고 이후에는 계속 격차를 벌여나갔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 방송사들이 두 곳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선언을 했고요. 조지아주 선거법에 따르면은 표차가 0.5% 이내인 경우 자동 재검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당선자 모두 0.5% 차이를 벗어나서 자동적인 재검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1월 대선의 결과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는데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이 지난번에 표를 더 많이 받았던 퍼디 후보마저 33살의 오석 후보에게 밀린 것이고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상원을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결선 투표 개표 과정만큼이나 이번에는 좀 유난히 주목을 받았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승리 확정을 짓는 회의였는데 어제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어쨌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시위대가 난입하기도 했고 또 몇몇 주들에 대한 이 과정,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있었다고요. 예. 미국 헌법에 규정된 대로 1월 6일 오후 1시부터 의회 대선 인증 절차가 시작되었는데요. 상원 조인트 세션을 열어서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리조나주 선거인단을 확정하려는 순간 공화당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이 선거인단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상원과 하원이 각각 따로 세션을 열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진 이후에 상하원 양당에서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상원에서는 공화당 매코넬 원내대표가 이번 선거에 승복할 것을 매우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이번 불복을 주도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 중에 37%가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을 하니 양당 법원 등이 모여서 일렉토럴 커미션을 만들어서 열흘간 철저히 검증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매우 강하게 부정을 했고요. 그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을 하면서 모든 일정이 멈췄습니다. 이후에 8시에 다시 이제 일정을 재개했는데요. 이후에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선거인물 투표 수용 결과를 표결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조인트 세션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그 기각하는 과정에서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지지를 하던 의원들의 숫자가 예상되었던 것보다 훨씬 줄어드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상원 의원 같으면은 14명이 이제 트럼프 의원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숫자가 7명으로 줄어들었고요. 하원에서는 최소 140명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120명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후에 펜실바니아 주의 결과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결국 모두 기각되었고요. 마침내 미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바이든 해리슨 당선인이 인증이 되었습니다. 네, 어제 바이든 당선인 대선 승리 확정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서요. 사실 저도 미국에서 참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게다가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부기관에 난입해서 총격 사태까지 벌이는 일은 정말 본 적이 없거든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요즘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unprecedented한 말을 쓰는데요. 전대미문의 일이라는 표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 대선 선거인단 결과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수만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마뉴먼트 근처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연사로 나가서 선거 사기를 주장하면서 또 의사당까지 걸어가서 뭐 지지자들을 뭐 보호해주라 아니면은 좀 격리하자 이런 말을 했었고요. 또 펜스 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선거인단 결과를 확정을 거부하라고 거의 사실상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이후에 일부가 의사당으로 걸어간 다음에 난입을 한 것인데요. 제가 지난해 10월에 워싱턴 DC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보면은 의사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바리케이트가 폐쇄되어 있었는데 그 바리케이트를 넘어 들어가서 의사당 내부 유리를 부수고 난입해서 상원 의원실에 진입하기도 했고 하원 의원실에 진입해서 의회 경찰들과 문에서 총을 겨누는 장면이 뉴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직 군인으로 알려진 트럼프 지지 여성 한 명이 가슴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는 장면이 잠깐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은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총 4명이 지금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펜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의원들을 대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의자 밑에 방독면을 쓰고 엎드리는 아주 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발생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 방송에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거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지를 못할 정도로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사태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트위터를 빨리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좀 더 평화롭게 하라라는 말 정도만 하면서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바이든 당선인이 TV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텝업 하라면서 좀 해결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또 바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녹화된 영상에서 뭐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집에 돌아가라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월 6일 대선 패배 1월 6일이 대선 패배를 공식 확정하는 날이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 생명이 완전한 치명상을 입은 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줄줄이 사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장관 중 교통부 장관인 에일린 차오도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의회를 중심으로 수정헌법 25조에 의한 대통령 권한 무효화 내지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 이번 절차를 이번에 내셔널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아예 트럼프 대통령을 배제시키고 펜스 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주방위군이 동원될 정도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지금부터는 신부 대통령에 가까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그런데요. 사실 저도 어제 CNN 생방송을 통해서 이 몇몇 장면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고 또 안타깝기도 했는데 CNN 진행자가 어제 이 미국이 자유로운 거는 좋지만 그래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말했던 게 마음속에 오랫동안 맴돌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현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미국 오하이오주에 계신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